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레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증권. 안녕하세요. 바쁜 삶 속에서 놓치기 쉬운 이슈를 점검해드리는 시간 유안타 투데이 유튜입니다. 2월 중순부터 말까지 해서 2차 전지 업종 주가가 평균 18% 정도 하락을 하면서 지수를 하회하는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유안타증권에서 2차 전지 업종 담당하시는 김광진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어떤 요인이 2차 전지 업종의 하락세를 이끌었는지 배경에 대한 코멘트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2차 전지 업종이 좀 화두가 많이 됐었는데 작년 수익률 대비해서 보면 지금 올해 들어서 사실 지지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서도 계속해서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간단하게 요인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정도의 변수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전기차 측면에서 보면 이게 사실 배터리 시장의 가장 메인 전방 시장이잖아요. 근데 작년 4분기 때 사실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었습니다. 이게 풀린 디맨드 효과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게 1분기 그 수요를 좀 땡겨서 반영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1분기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좀 제기가 됐었고요. 여기 자료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는 게 또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껴있다라는 점이 좀 악재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 셀단에서는 계속 많이 알려져 있었지만 소송건이라든지 그다음에 화재 이슈들이 계속해서 악재로 작용이 됐던 것 같고 소재짠에서도 보면 이제 메탈 가격하고 해상 운임 지수가 사실 중요한 원가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가격 상승 폭이 굉장히 급격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전체적으로 좀 업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대두된 악재들이 사실 2차 전지 업종 전반적인 중장기 성장성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일단은 단기적인 악재들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 전체적인 글로벌 친환경 기조 속에서 내연기관의 전기차 대체라는 점은 사실 정말 큰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성장성이 꺾인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악재들을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분기부터는 좀 판매량이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풀린 디맨드 효과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면서 2분기부터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차량용 반도체 이슈가 좀 관건이긴 합니다만 그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해결이 되는 이슈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단에 껴있는 화재 이슈 같은 것들도 사실 최근에 4월쯤에 이제 합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조금 더 빠른 시점에 이렇게 합의가 이끌어져 나왔고요. 그리고 소송 관련해서도 좀 원만하게 합의가 되는 그림으로 진행이 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메탈 가격이라고 하면 사실 리튬하고 니켈 같은 코발트 이런 5개 메탈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요 상승폭 자체도 사실 2월 말 들어서부터는 좀 안정화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메탈 가격이 급격한 상승이 나오지만 않으면 그래서 가격이 과거 수준으로 회귀하지 않아도 급격한 상승만 나오지 않으면 사실 소재 업체들한테는 사실 실적에 많이 영향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판가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다 전이가 되는 구조로 계약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승 폭이 둔화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안정화되는 추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좀 정리를 해보면 큰 중장기적 성장성에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선 현재 조정 국면을 저희가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또 연구원님께서는 관련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기업이 있는지 또 말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간인 올해를 놓고 보더라도 성장성 자체는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1분기는 아무래도 셀 업체들도 이제 전방시장의 그 풀린 디맨드 효과로 인해서 좀 매출이 빠질 수밖에 없고 소재 업체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그 아까 말씀드린 메탈 가격이 워낙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게 판가로 전이되는 데까지는 또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마진 스퀴즈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2분기부터 해서는 사실 셀 3사도 2분기부터 해서 이제 계속해서 실적이 우상향하는 그림이고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합산 매출 자체도 2분기부터 해서는 좀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고, 소재 업체들도 아까 말씀드린 그 판가 전이가 2분기부터 해서는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 또 이제 메탈 가격이 안정화만 되어 준다라고 하면 이제 소재 업체들도 이제 2분기부터는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정 국면을 사실 뭐 장기적인 그림으로 보고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그 타이밍으로 활용하시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네, 그럼 또 관심 있게 보시는 또 기업도 아. 네, 함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최근에 이슈들로 인해서 대두가 됐던 것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소재 안정성일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메탈 가격이 워낙 급격하게 변동을 하니까 이제 얼마나 메탈을 안정적으로 조달을 해올 수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무래도 해상 운임 같은 것들에서 좀 자유로우려면 먼저 이제 뭐 현지 시장으로 진출을 해서 생산을 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공급하는 소재 자체도 많이 더 늘어나게 될 테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선제적으로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좀 주가 수익률이 다른 업체들, 이런 세 가지 요소에서 좀 미달하는 업체들보다는 주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더 좋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요 세 개의 요인에 가장 그래도 잘 준비를 하고 있고 가장 앞서 있다라고 판단되는 소재 업체가 사실 포스코 케미칼하고 에코프로비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 업체를 뭐 최근 조정이 나올 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네, 오늘은 2차 전지 업종 전반적 최근의 주가 부진했던 배경, 그리고 이러한 국면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말씀 나눴습니다. 친환경 정책 강화 트렌드가 이제 글로벌리 퍼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2차 전지 산업 방향성을 업데이트 해보는 유익한 시간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유튜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유튜브는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